이렇게 간다. 여기는 여러분 계산 문제 100% 나와요. 뭐 이번에 뭐 계산 문제 안 났나? 자, 일단 운동량 개념까지만 조금씩 해요. 자, 일단 운동량의 정의부터 가시면, 운동량의 정의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효과, 요거를 이제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다. 일단 영어로는 P로 쓰고요. 근데 운동량 왜 P로 쓰는지 모르겠어. 일단 물체는 질량, 매스, 그 다음에 운동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속도거든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고, 일단 식 체크 엄청 중요해. 자, 단위는 어떻게 쓰게? 단위는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라 미터 퍼 세컨드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속도, 운동량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러분 거기다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건 속도예요. 속도 별표. 이게 속도는 뭐가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방향이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무슨 방향일 때가 문제가 있을까? 반대 방향일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 가시면 2kg, 아니야. 지금 우리는 여러분 단위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자, 얘 500g. 자, 500g. 자, 500g. 자, 200cm/s. 자, 이거 운동량 어떻게 될까? 진짜 우프다, 우퍼. 자, 운동 어떻게 될까? 자, 아이씨, 조심해. 자, 이거 얼마로 바꿔야 돼? 0.5kg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200cm/s 아니야. 그렇지, 2m/s 바꿔야 돼.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니? 1kg m/s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 만약에 두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2kg에 3m/s인데 이게 나중에 충돌하거나 이럴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친구 운동량 크기는 6kg m/s인데 만약에 방향이다 라고 하면, 만약 반대방 계산할 때 이 친구를 플러스로 잡으면 이 친구를 뭐로 잡아주셔야 돼?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돼. 방향 그런 거지.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요건 오른쪽, 요거는 무슨 쪽을 의미한다? 왼쪽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질량이 크고 뭐가 클수록?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 속력이 크면 클수록 뭐는 크다? 운동량이 크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대신에 뭐는 외워야 돼? 식은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 조금 조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운동량 방향은 결국은 무슨 방향이랑 똑같다? 얘는 속도 방향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운동량을 이제 만약에 운동량 방향이 마이너스야? 그럼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어. 운동량 방향이 플러스야? 오른쪽 운동하고 있어. 그렇게는 가져야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해. 자, 두 번째는,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미리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운동량이 이렇게 커졌다가 일정해지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운동량이 커졌다 무슨 뜻이게? 속도가 커졌다는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았네. 그럼 뭐가 안 변한 거네? 속도가 안 변한 거지. 그래서 저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T라고 치고 P1, 여기가 P2,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법 알아야 돼. 증명은 할 텐데요. 여러분은 그냥 결과만 잘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울기는 무슨 변화량 분의 무슨 변화량?
시간 변화량분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잘 쟁여만 가면 돼. 문자 써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나중 속도를 V2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어차피 운동량은 질량이랑 속도이기 때문에 MV2 마이너스 얼마? MV1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로 묶을 수 있게? M으로 묶을 수 있고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무슨 속도? 처음 속도거든? 자, 혹시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는 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니? 정답. 요거를 가속도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힘이, 질량이랑 가속도 곱한 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 결과물만 받아먹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올 때 기울기는 힘이야. 요거는 적어놔. 실은 요걸 안 써도 풀 수는 있긴 있는데 아는 게 나을걸? 아는 게 나을걸? 아는 게 나을걸? 그래서 기울기는 힘.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기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힘이 작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작용하지 않는 거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예시를 하나 조금 더 들면 그래서 기울기는 알지? 예시를 조금 들면 자, 예시를 들면 예시를 들면 그냥 대충 들게요. 10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얘가 시간 요렇게 되면 일정하게 가자. 에이씨. 자, 일정하게 가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 여기 지금 물체가 몇 뉴턴 힘 받은 거게? 기울기 계산하면 여기 기울기 계산하면 2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2뉴턴. 바로 계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작용하는 힘은? 그렇지. 힘은 0.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한데 안 나온다고 보기 조금 힘들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인 거 아시면 되게 좋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물체가 질량이 2kg이면 어떻게 될까? 자, 2kg이면 처음에 속력이 얼마일까?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다. 자, 처음 속력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0이지. 운동량 0이니까. 이해갔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0이지.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이거는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운동량이 10이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게? 5m/s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일단 운동량은 운동을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뭐와 뭐의 곱이다? 질량과 속도의 곱이야. 아직 운동량 보존법칙을 해? 충돌이 나오긴 할 텐데. 일단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일단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운동량은 뭐랑 뭐를 곱하시면 됩니다. 질량이랑 속도를 곱하시면 되고 혹시 세로축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왔을 때 기울기가 뭐인 건 알고 가는 게 좋아. 힘인 건 알고 가는 게 좋아. 당겨 마라. 충격량 개념까지만 끝내. 자, 그럼 이제 충격량. 자, 두 번째는 충격량인데 만약에 서준이가 선생님을 때렸어요. 그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겠죠. 이런 못된 자식. 막 이러면서 내가 충격을 되게 받는데 문제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때리면 충격을 많이 받을까? 세게 오래 때리면 충격을 받겠죠. 못된 사람.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impulse라고 하는데 그래서 I라고 써.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충격을 받을 때는 누가 나를 어떻게 세게 하거나 세게 때리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때릴 때 오래 때리면 제가 충격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뭐와 뭐의 곱이다?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식을 제겨 두시는데 참고로 시간은 타임이니까 t로 쓰는 거고 요 앞에 요건 델타예요. 델타는 뭐지? 이건 변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쓰게? 뉴턴 세컨드예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뉴턴 세컨드면 대략 10뉴턴의 힘을 몇 초 동안 받았다. 뭐 1초 동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조심할 건 이 친구도 방향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누가 방향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힘이 방향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조심하셔라? 방향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경우에 충격량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충격량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같은 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서준이가 성격이 나빠가지고 주먹을 때렸어. 주먹으로 벽을 때렸어. 그래서 좀 힘은 약한가 봐. 10뉴턴으로 벽을 때리는 시간이 0.1초야. 됐나?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충격을 받겠지? 자, 그럼 여기서 받는 힘 방향은 어느 쪽일 것 같아? 내가 받는 힘 방향. 나 쪽이지. 그러니까 벽이 때리면 벽이 나를 또 때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얼마의 힘을 받는 거냐면 10뉴턴의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저분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십니까? 라고 하면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1뉴턴 세컨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무슨 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바닥에 이렇게 꽝 쳤어. 그럼 내 발이 받는 충격량 방향은? 그렇지, 위쪽이 되는 거야. 내가 위에 머리 박으면 아래쪽으로 힘 받는 거야. 충격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도 보통 공식이 나오면 그래프가 따라 나오기 마련. 멋지구만. 자, 그래서 얘는 무슨 그래프가 주로 나오시냐면 오늘은 충격량 조져야지. 자, 시간 그래프인데, 자,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힘이 일정하게 받은 경우. 자, 그러면 10뉴턴의 힘을 균일하게 0.1초 받았어. 그럼 충격량 얼마로 계산해? 1로 계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 계산하시면 돼? 넓이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진짜 중요해요.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시간이야. 그러면 그래프 아래 넓이는 엄청 중요해. 무슨 양이다? 충격량이야. 정말 엄청 매우 so many 중요해요. very important예요. 오늘 영어가 라즈베리로 큰 충격을 가해주고. 오케이? 라즈베리. 옛날에 그거 가지고 한번 싸웠어. 비둘기 가지고도 한번 싸웠잖아. 비둘기. 비둘기가 영어로? 하지만 도브도 되거든. 도브 말고, 닭 말고, 도그. 그래서 싸웠는데 둘 다 왔더라고. 그거 있잖아. 비누 중에 도브 비누 있잖아. 도브 비누. 그래, 뭐냐? 됐어. 자, 그 다음에 피조는 그거지. 섬유유연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0에서 2초간 충격량이 얼마일까? 자, 뭐를 계산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십니다. 그래프 아래 넓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건 얘는 삼각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20 뉴턴 세컨드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 아래 넓이가 무슨 양이다? 충격량이야. 문은 역시 재밌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프가 보통 여러분이 부딪혔을 때는 저렇게 안 나와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내가 벽을 때렸을 때 그게 이제 증가했다가 떼는 순간 또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인 건 조심하셔라. 충격량인 거는 조심하시고 얘를 계산하라고 문제 절대 내겠어? 절대 안 내겠어? 절대 안 내죠. 여러분 적분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적분 그렇지. 솔직히 이 적분은 대학교에서도 못해요. 함수가 나와야지. 그래요. 그래서 충격량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을 받았는지 우리가 무슨 힘을 도입을 하냐면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 이 정도 힘 받았어 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는 거거든. 어쨌든 넓이가 뭐가 되면 되니까 충격량이 되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허연색 면적이랑 무슨 색 면적이랑 노란색 면적이랑 같도록 힘을 도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시간분의 뭐로 계산하시면 된다? 충격량으로 계산하시면 돼. 됐어? 그래서 지금 공식 딱 몇 개 나왔니? 세 개라고 해야 되나? 네, 솔직히 말하면 2개긴 한데 3개로 아는 것도 나쁘진 않아. 여기 어차피 식 변형한 거기는 한데 요렇게 3개. 그래서 살짝 쉬어도 되지? 지금 형님가 죽어가서 쉬어야겠다. 중요한 건 그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랑 충격량 사이 관계가 좀 중요해. 그거는 진짜 왕별이야. 왕별. 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 자, 요건 이제 되게 중요해서 증명은 한번 하는데 증명이 이해가 안 가? 그럼 그런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증명이 이해가 안 가? 어쩔 수 없지. 증명이 이해가 안 가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칠게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을 이해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그래서 마찰이 없어요. 자, 이 녀석이 속력 V1으로 가고 있어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변화 없을까요? 변화가 없겠죠?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할 거야.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뒤에서 힘차게 밀어줘. 일정한 크기의 힘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밀어줘. 그럼 F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속력이 빨라지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 힘을 가해서 단위 시간당 뭐를 바꾸는 것이므로 속도를 바꾸는 거예요. F는 ma라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그냥 증명 끝난 거 보이시죠? 양면에 델타 T를 곱해보세요.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변 보이시면 MV2 무슨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 다음에 MV1 처음 운동량이야. 그래서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을 뺀 거? 처음 운동량을 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자, 그래서 자, 운동량이랑 충격량 사이의 관계 엄청 중요해, 얘들아. 이거는 진짜 별표 왕별에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제부터 하는 모든 건 다 이 식을 쓸 거야. 그래서 충격량은 원래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힘을 가하면 운동량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세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십시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 그래서 식은 별표에나 엄청 중요해. 조심할 거는 하나. 뭐 조심할 것? 방향주의. 자, 다시 조심할 건 뭐의 주의? 방향주의. 정말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반대 방향이면 여러분 부호 놔주셔야 돼요. 반대 방향. 근데 예시는 들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 단위가 뉴턴 세컨드인데 이 친구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지? 근데 여기에 등호가 붙었으니까 둘이는 무슨 단위야? 같은 단위야. 참고로 서울여가 1단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단원에서 단위 얘기가 나오거든?
일단 단위가 원래 1뉴턴이 1kg 곱하기 1m/s 제곱이거든요. 왜냐? F는 ma라서 그래요. 얘가 질량, 얘가 가속도. 근데 여기다 뭐를 곱해? 세컨드를 곱해봐, 좌변에. 그럼 우변 어떻게 돼? 1kg m/s가 나오지? 네. 다 같은 단위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단위를 보면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뉴턴 세컨드면 힘 시간이잖아? 아,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구나? 힘 곱하기 시간이구나. 됐어? 운동량은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m/s잖아? 아, 질량이랑 뭐를 곱하면 되는구나. 속도를 구하면 되는구나. 요게 끝이거든? 그래서 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래서 결국은 이 긴 얘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운동과 충돌 파트는 솔직히 이 공식 3개로 끝나. 진짜야. 공식 3개만 끝나. 그래서 아까 난 놓고 기억자를 아셔야 된다는 뜻이 그 뜻이긴 하거든요. 대신에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가장 식상한 예시를 하나 들게. 너무너무 식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식상한 예시를 들게요. 자, 공 1kg 짜리가 있어요. 이런 거 던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던졌어. 그래서 얘가 10m/s로 던졌어. 자, 그럼 벽이랑 뭐 하겠니? 충돌하겠지? 그러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서 나왔는데, 자, 얘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 나왔을 때가 5m/s야. 5m/s야. 그래서 지금 여기 벽이랑 부딪혔어. 벽이랑 부딪히는 힘을 받는 시간이 한 0.001s라고 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향 반대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호를 두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두세요?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 아, 풀만 상관없어요. 다만 관습적으로 보통 왼쪽을 뭐로 둡니다. 마이너스 둡니다. 그러면 자, 공의 운동량, 처음 운동량 어떻게 계산하면 돼?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마이너스 10kg m/s 가시면 돼.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플러스 5kg m/s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충격량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게 정보가 없잖아. 그럼 무슨 운동량 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야. 그럼 플러스 얼마 나와? 15Nm/s지. 그러면 여기서 왜 플러스입니까? 라고 하면 이 친구는 부딪히는 순간 힘은 어디로 받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받아서 그래. 그래서 부호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충격량의 크기를 쓰세요 라고 하면 부호 띄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래서 처음 운동량의 크기 쓰세요. 그럼 부호 떼시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그럼 벽이랑 부딪혔을 때 평균이면 어떻게 계산해? 라고 물어보면 아까 평균임식 내가 지웠는데, 자, 아까 평균임, 얘는 힘을 고르게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평균임은 어떻게 계산하랬지? 시간분의 충격량. 평균임은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하려 했잖아. 그러면 이제 벽에 힘을 받는 동안 힘을 균일하게 받진 않지만 시간분의 충격량이기 때문에 시간 몇 초? 0.002분의 플러스 얼마 하시면 돼요? 15 하시면 얼마? 1호 땡땡땡 뉴턴 되겠지? 됐어? 요게 가장 기본 문제야. 진짜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 문제야. 가장 기본 문제. 그래서 자, 174쪽에 6번 한번 풀어봐. 우차.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간다잉. 자, 질량은 60 안 쓴다. 어떻게? 0.06kg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충격량 계산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라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셔라.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건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이지.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얼마? 1.2. 플러스 1.2? 1.2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부호 붙여요? 라고 물어보냐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그래요. 같은 방향이면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조심하실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됐어? 마이너스 3.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 빼면 돼.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2가 나오죠? 그러면 크기 물어볼 때는 그냥 부호 떼고
답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게? 그냥 방향이야. 아, 왼쪽 방향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가면 돼. 거기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 171쪽. 자, 거기 이제 탐구 자료창. 자, 밑에 잠깐만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낭낭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살인을 할 때 쓰는 느낌인데. 자, 만약에 자, 물체의 충격량을 크게 하면 어떤 일이 좋아질까? 자, 충격량을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충격을 크게 하죠. 충격량을 크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보통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 나중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멀리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크니까. 그래서 충격량을 크게 하면 물체가 어떻게 날아간다? 멀리 날아가요. 뭐가? 물체가 멀리 날아가요. 자, 그럼 물체를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충격량을 크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충격량을 크게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게? 그렇지, 힘을 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태요. 힘을 받는 시간은 길게. 힘을 받는 시간이 길게. 이렇게 하면 멀리 날아가.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공 찰 때 어떻게 차란 얘기야? 세게 차란 얘기지? 네. 됐어? 그 다음에 힘은 똑같은 상황에서 힘을 받는 시간 길게 하면 멀리 날아가는 거에 얘가 그게 팔로 스윙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홈런 칠 때, 자, 홈런 칠 때 어떻게 쳐? 톡! 아니라 툭 이렇게 해서 날리죠. 네. 됐어? 그 다음 홈런 야구 선수라고 할 거야. 에이씨, 야구 타자. 자, 그 다음에 어디 또 쓰게? 골프에서 첫 샷 날릴 때, 나는 골프에서 쳐본 적이 없지만 첫 샷 날릴 때 어떻게 쳐야 돼? 톡이야? 툭이야? 투기요. 툭이지? 그 다음에 볼링 칠 때 이렇게 날려야 돼? 어떻게 날려야 돼? 돌리는 이렇게 공 날려야 되죠. 스윙을 어떻게 해라?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대포의 포신. 대포 포신이, 대포는 알지? 자, 대포를 이제 날릴 건데, 모를 수 있죠. 대포는 알았어. 포신은 아시죠? 예. 네. 그래서 할 때 무시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포를 날릴 때 요렇게 날아가면 멀리 날아간다는 거야. 근데 얘가 포신이 짧아지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멀리 못 날아가. 이게 처음 운동량 크게 하는 효과야. 이해 갔어? 그래서 예를 들면 총도 그래. 총도 스나이퍼들 총 본 적 있니? 네. 스나이퍼들 총 엄청 길어요. 총신이. 근데 권총은 어때요? 짧죠. 되게 짧죠. 그러니까 이게 힘의 차이도 있지만 총신이 길면 멀리 날아가.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살인도구 얘기했을 때 바람총. 그래서 아까 서준이가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바람총을 날리려고 그래. 그럼 바람총을 이렇게 후 날릴 때 내가 총알을 요따 넣어야 되겠어? 요따 넣어야 되겠어? 안쪽에 놔야 돼. 안쪽에 놓으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기니까 멀리 날아가거든요. 근데 바깥쪽에 두면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조금 날아가. 여기도 그래서 지금 바람총 나왔지. 야, 한번 불어볼까? 후! 후! 그런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다. 됐는가?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충돌.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충돌. 우차차차차. 차차차. 자, 이제 충돌.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충돌 얘기를 살짝 먼저 하면, 우리가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와 물체가 서로 뭐 하는 현상? 부딪히는 현상이 이제 충돌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A와 B가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부딪힐 때 얘네들이 힘을 주고받는데 A가 B를 때리는 힘이 클까? B가 A를 때리는 힘이 클까?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경우 같은 값을 갖는 값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기억해두세요. 같은 값을 갖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두 물체 사이의 뭐? 힘이야. 근데 A가 B를 10초 때리는데 B가 A를 20초 때리지는 않거든?
자, 그럼 두 물체 사이 힘을 받는 시간이 똑같아. 내가 그래서 아까 문제 풀다가 조금 쟁여놓은 건데, 힘을 받는 시간이 똑같아. 자, 그럼 이제 오늘 신나게 한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거든. 그래서 뭐가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아. 근데 충격량을 또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거든. 나중 속력 빼기 no.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조심하긴 해야 돼. 운동량 뭐가 똑같다? 운동량이 같다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같다. 이렇게 4개 똑같은 건 되게 조심해야 돼. 대신에 방향은 무슨 방향? 대신에 방향은 반대 방향이야. 이해 갔어? 그래서 저기서 보기가 딱 나오는 순간 요거를 조금 요거 보기가 딱 나오는 보기가 의외로 잘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가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내가 아까 몇 번을 안 풀었냐면, 아까 프린트 잠깐 봤던 거 볼래? 150, 아까 프린트에 6번을 안 풀었어요. 거기 프린트 페이지로 155페이지예요. 자, 거기 몇 번 안 풀었지요? 6번 안 푼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랑 부딪히십니다. A랑 B랑 지금 부딪혀요. A랑 B랑 부딪히는데, 얘네가 충돌할 때 A, B 사이에 힘이 같고 힘을 받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무슨 양이 똑같아? 충격량이 똑같아.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거든. 그래서 A 몇 킬로그램이니? 1kg이구나. 그 다음에 B가 3kg이지. 자, 그러면 A만 해석해 볼게. 자, A는 운동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는 거야? 0에서 2. 아니에요. 운동량이 2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갔어? 네. 운동량이 다 했었거든요. 그럼요. 운동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격량은 얼마인 거지? 충격량 1이죠. 얘 마이너스 3이죠? 나중에서 빼야 돼요. 그렇죠. 나중 거에서 빼셔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 여기는 기본부터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충격량이 얼마인 거게? 3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3이겠죠? 예. 신방향이 무슨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한 번 더. 일단은 A가 운동량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된 건 알겠니? 그러니까 오른쪽을 뭐로 둔 거야? 플러스 2로 두고 왼쪽을 마이너스 1로 둔 거지. 근데 충격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어디 거 빼는 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니까 마3이야. 근데 왜 값이 마3일까? A가 부딪히면 힘을 어디로 받기 때문이지? 왼쪽으로 받기 때문이야. 그러면 B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 오른쪽으로 받기 때문에 B는 충격량이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 3인데 힘이랑 힘을 받는 시간이 똑같게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볼게요. 문제에서는 V를 구하는 거거든요. B는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3kg짜리가 V로 움직이는 거니까 몇 V가 돼야 돼? 3V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3V에서 0을 뺀 게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V는 몇 미터 퍼 세컨드? V는 1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충돌할 때 저거 알아두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게 솔직히 계산보다는 뭐가 잘 나오게? 보기로 잘 나오거든? 다시. 계산보다는 보기로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충돌하는 경우 이제 당연히 요렇게 네 가지는 똑같다는 그냥 당연하다고 인지하는 게 좋아. 대신에 주의할 거는 뭐는 반대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방향 조심하라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지. 뭐 할 때? 운동량 방향 조심해. 충격량 방향 조심해. 그 다음에 아까 운동량 변환할 때도 뭐 조심해. 방향 조심해. 하고 있지. 그래서 방향은 부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호가 반대면 무슨 방향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충돌할 때 어떤 경우 오케이.
자, 충돌할 때, 나는, 뒤에 보내줄게. 빨리 와. 밥은 먹고 와. 너 그 옆에서 수업 듣고 오지. 자, 그래서 충돌할 때 그렇게 되고,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충돌할 때 힘을 세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돌할 때는 힘을 적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할 때 받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충격력이라 그래. 잘 가. 충격력. 자, 그래서 충격력. 자, 그래서 충격력인데, 아니, 왜 화를 내고 있지? 자, 그래서 172쪽. 자, 여기서 이제 충격력인데, 자,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 야, 근데 왜 이렇게 개념이 아닙니다. 충돌 시 받는 무슨 힘이다? 평균힘. 요걸 충격력이라고 해요. 충격력.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뭐야? 힘인 거지, 힘. 그래서 충격력이 적어야 덜 다쳐요. 덜 다쳐요. 형아, 여기 중요해. 자, 그래서 덜 다쳐요. 자, 그러면 아까 평균힘은 어떻게 계산했었지?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그렇지.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했는데, 여러분 공식 계속 외워야 되니까 계속 씁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시는 거예요. 충격량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덜 다치고 싶어. 자, 덜 다치고 싶어. 자, 그러면 평균 힘을 줄이려면? 시간을 길게 하고. 근데 그걸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충격량. 그게 쓰게 많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평균 힘을 줄이려면 충격량을 줄이면 돼. 그럼 충격량을 줄이려면 어차피 정지할 거거든? 그러면 처음에 너무 빠르면 안 돼. 그래서 충격량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 하지 마셔. 과속 안 돼. 이해 갔니? 과속하지 마. 일단 그게 처음이야. 선생님 요새 전기 자전거 타는 거에 맛을 들렸는데, 직후. 근데 직구 안 하고 그거 타고 있어. 직구가 되게 많더라고. 스윙을 타는데 스윙 타고 가니까 여기서 공동역까지 4분에 가더라고. 빨라요. 근데 비싸. 근데 약간 페달을 밟는 순간 그게 있어. 이게 전기가 확 올라오면서 속력이 확 빨라진 느낌이 있다. 무섭더라. 근데 전기가 좀 비싸. 근데 직후가 더 싸요. 그래? 예. 그래서 애들 다 저거만 써요. 직후만 써요. 스윙 좀 비싸더라고. 스윙 보증금도 5만 원이고. 그 일렉트로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 그것도 비싸요. 오케이. 직후는 가입을 할까? 근데 좋더라고. 가끔 되게 좋아. 운동 갈 때 좋아. 집에서 운동 갈 때 이제 근데 운동 가시는데 그냥 왜? 아니, 운동 가시는 건데 가면서도 운동합니다. 아니야. 전 요새 요가 하거든. 그런 운동. 그러니까 요가 가는 길. 뭐 그렇지 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꽤 중요한데, 요건 이제 중요해. 별표 붙였지? 뭐를 늘려라? 시간.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야 돼.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야 돼. 그래서 거기 책에도 계란을 떨어뜨리는 시험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옛날 한동안 이거 가지고 탐구 엄청 많이 했는데, 나 계란으로 안 할 거야. 접시로 할 거야. 자, 여기는 A, B는 같은 접시야. 근데 조심하실 거는 같은 접시여야 돼요. 그리고 떨어뜨리는 높이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냐면 높이가 똑같으면, 우리 이거 시험 봤었죠? 낙하 시간이 똑같고 부딪힐 때 속력이 어떻다? 똑같아요. 부딪힐 때 속력이 똑같으면 처음 운동이 똑같은데 어차피 정지할 거잖아? 나중 운동량도 똑같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겁내 딱딱한 거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는 겁나 푹신한 거에 부딪히게 하는 거야. 자, 뭐가 깨질 확률이 높겠어? 딱딱한 거.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얘네가 부딪히기 직전에 운동량 똑같고 어차피 정지할 거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도 똑같거든? 그럼 충격량은 어때야 돼? 충격량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단 무슨 접시여야 돼? 같은 접시여야 돼. 왜냐면 보통 저거 질량 다르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힘을 받는 시간이 뭐가 훨씬 길어?
A가 B보다 길지. 그럼 보세요. 충격량이 똑같은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받는 힘은 A보다 B가 더 작아. 그래서 뭐 할 확률이 적다? 깨질 확률이 적은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보통 문제는 이렇게 뭐를 하는 게 많이 나오게?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문제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면 지금 왼쪽이 힘, 오른쪽이 시간. 그러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든지 요렇게 그려지든지 똑같거든? 아이씨. 자, 마음의 눈을 봤을 때 면적이 같습니다. 면적이 같습니다. 자, 얘네들 뭐는 같아야 된다. 면적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면적이 이꼴 뭐니까? 충격량이기 때문에. 거기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뭐가 A일까? A가 뭐죠? A가 이렇게 뾰족한 거겠지. 힘을 받는 시간 짧은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B가 힘을 받는 시간 긴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충돌할 때 덜 다치려면 평균힘, 그러니까 이제 충돌할 때 받는 평균힘을 줄여야 되는데 이 충격량을 줄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시가 밑에 한가득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진짜 한가득 아니야? 아 근데 옛날에 이거 가지고 또 싸운 적 있어.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진짜. 이따 얘기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충격을 주는 안전장치의 예로 반드시 잘 나오는 건 에어백이에요. 예전에 그 골프 선수 누가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알아? 그때 에어백이 17개 터졌대요. 그때 그 현대차 같은 네, 현대차 맞아요. 오, 그런 것도 잘하네. 아이돌만 모르는구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범퍼는 찌그러져야 돼, 안 찌그러져야 돼? 찌그러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의 액정 보호 필름도 걔가 깨져야 안전한 거다. 이해 갔어? 걔가 대신 깨지는 거거든? 걔가 안 깨지면 여러분 기계가 위험한 거야. 그 다음에 도로에 설치된 보호난간도 찌그러져야 돼.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호대 안쪽에 스펀지. 옛날에 헬멧 얘기하다가 한번 싸웠는데 헬멧이 바깥은 어때야 돼? 딱딱해야 돼. 안쪽은 푹신해야 돼. 근데 바깥쪽에도 푹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는 그러면 위에서 철근이 떨어지게 그냥 박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광고 같은 거 보면은 헬멧 안 깨지잖아요. 근데 헬멧이 깨져야 안전한 거 아니에요? 헬멧은 안 깨져야죠. 헬멧이 깨지면 안 되죠. 헬멧은 깨지면 안 돼요. 뚝배기가 깨져요. 아니 안에 스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년, 얘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스펀지가 없지 않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야, 헬멧이 까져서 유리 파편 같은 거 박히면 어떡해. 깨져서 틈 사이로 뿅! 이렇게 되는 거지. 무서운 상상. 소년, 그럴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거기 글러브가 이렇게 나오나? 두꺼운 글러브도 글러브인데요. 여러분 공을 받을 때 여자들 조심하십시오. 공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돼. 이래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좋아. 자, 그 다음에 매트는 뭐 매트고. 그렇지. 스펀지는 스펀지고. 에어매트고. 뽁뽁이가 뭐야. 공기충전 포장재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너무 웃기다. 왜요? 근데 뽁뽁이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이걸 고유명사 쓰진 몰랐지. 그치. 그러니까 공기충전 포장재 이렇게 나오지. 뽁뽁이라는 거 처음 봤어. 그 다음에 그게 없네. 하나 쓰자. 번지 점프. 자, 번지 점프 줄이 철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제 위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상상해. 뚝뚝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허리가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일 나요. 춘천 가서 그러니까 가평 가서 닭갈비 먹으면 닭갈비 먹어서 사람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 계속 볼 수 있는데. 거기 옆에 번지 점프대가 바로 있어가지고 닭갈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하늘에서 계속 떨어져. 근데 나는 그래서 보면서 생각해서 절대 타면 안 되겠다. 이게 무거운 사람은 확실히 줄이 뭔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번지 점프를 왜 하는 거야? 나는 그거 짚라인 너무 좋아.
너무 재밌지 않아? 근데 너무 짧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없네. 이거는 그냥 상식인데, 여러분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해야 돼? 탁 착지해야 돼? 타닥 착지해야 돼? 뭔 차이? 아니, 그러니까 착지할 때 요렇게 서야 돼? 아니, 무릎을 굽히면서 서야 돼? 굽히면서. 굽히면서 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릎 작살나요. 그래서 버스 탈 때, 버스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러면 무릎에 힘을 주지 말고 약간 힘을 풀고 있어. 네, 그렇다고요. 너무 진지하잖아. 그래서 요런 거는 뭐를 길게 하는 효과? 힘을 길게 하는 효과고, 참고로 관성과 관련된 안정장치가 있는데, 안전띠 조심해야 돼. 안전띠는 뭐를 막는 거게? 안전띠는 몸이 튀어나가는 걸 막는 거거든. 운동관성을 막아주는 거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관성을 합시다. 관성. 저도요? 그럼요. 본인 관성 안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5분 안에 관성 끝내려고요. 어. 자, 5분 안에 관성 끝내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성은 진짜 5분 안에 끝나. 자, 관성이지 뭐. 자, 일단 관성은 뭐를 유지하려는 성질?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상태를 다른 말로 속도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니? 속력이랑 방향. 됐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정지 상태 유지하는 게 정지관성. 자, 그 다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운동관성. 여러분, 이거는 실은 그냥 예시 기억하면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정지관성에 예시하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어디로 쏠린다? 뒤로 쏠린다. 그 다음에 정지관성 예시로 식상하지만 식상한 예를 하나 들면 요런 상황이지. 그 줄 당겼을 때 어디가 끊어질까? 그렇죠. 갑자기 당기면 어디가 끊어져? 가까운. 위, 아래. 아래가 끊어지지. 갑자기 당기면. 왜? 추가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천천히 당기면? 위에가 그렇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종이를 빼낼 때 책이 안 움직이려면 어떻게 빼야 돼? 빠르지. 이렇게 빠르게 빼야 되는 거죠? 빠르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지관성이고, 운동관성은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달려가다가 돌불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버스가 급정지하면 앞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혹시 그거 알아? 망치 머리가 헐거울 때? 자, 망치 머리가 헐거우면 어떻게 하게? 망치머리가 헐거우면. 여기가 헐거우면 어떻게 해? 헐거워. 헐거우면 얘를 바닥에 대고 통통통통 치는 거예요. 탕탕 치면 얘는 정지하지만 얘는 바뀌거든요. 그래서 고정돼요. 그 다음에 뭐 삽질하기, 후춧가루 뿌리기 이런 거 다 운동관성이야. 후춧가루는 내가 후춧가루 이렇게 한다고 멈추지만 후추는 운동하려고 하니까 빠지잖아. 그래서 후추할 때 이렇게 하지만 조금 뒤로 빼주기도 하잖아. 탁탁탁탁 하면 후추는 계속 가려고 하니까. 삽질도 마찬가지지. 삽. 괜찮지 않아? 그래서 삽 그런 거지. 그래서 요 운동관성이 위험해서 아까 뭐 했었지? 안전띠를 매줬지? 그래서 운동관성 예방하는 게 이제 안전띠. 그래서 이게 문제는 관성 같은 경우에는 뭐에만 관련 있는 값이냐면 이 친구는 질량에만 관련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있다 없다? 있지요. 정지관성. 조심하십시오.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뭐가 크다? 관성이 크고요. 정지해 있는 물체도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종이를 빼낼 때 얘가 어떻게 될수록 얘가 잘 안 얘가 핸드폰이 가만히 있어. 핸드폰이 무거울수록이지 가벼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같이 쓸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얘는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뉴턴 1법칙이지. 무슨 법칙? 관성 법칙이지. 자, 그래서 관성 법칙이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일 때 이 친구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지하던 친구는 계속 뭐 하실 것이고 정지하실 것이고 운동하던 친구는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요게 바로 무슨 법칙이었다? 관성 법칙이다. 됐어?